안녕하세요. 물리학 원 담당 교사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9페이지에서 33페이지에 해당하는 운동량 보존을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운동량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량이 큰 버스와 질량이 작은 승용차가 같은 속도로 운동할 때에는 질량이 큰 버스가 승용차보다 멈추기 어렵다. 또 같은 승용차라도 속도가 빠를 때가 느릴 때보다 멈추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처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질량과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해서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질량이 m이고 물체의 속도가 v일 때 운동량 P는 m과 v를 곱해서 P는 m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운동량은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운동량이 모멘텀인데도 불구하고 알파벳 P를 쓰는 이유는 m은 이미 질량에 사용되고 있고 알파벳 그 다음 알파벳 n은 보통 숫자,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알파벳 O는 숫자 0과 헷갈릴 수 있어서 그 다음 알파벳인 P가 선정된 것입니다. 운동량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때 방향을 포함하는 이유는 속도에 이미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없는 물리량인 질량의 속도를 곱하면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은 방향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단위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과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를 곱해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운동량 보존입니다. 운동량 보존은 우선 밑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위에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운동량 보존 법칙의 조건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상호작용하는 힘의 종류나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자,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A 물체와 B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 A 물체의 질량은 ma, 초기 속도는 va이고 B 물체의 질량은 mb, 초기 속도는 vb였습니다. 이때 두 물체가 충돌을 거쳐서 충돌 후 속도가 각각 va', vb'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작용-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두 물체는 충돌 과정에서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반대 방향으로 받습니다. 즉, 충돌하는 과정에서 A가 B한테 F라는 힘을 가하면 B는 A한테 반대 방향으로 F라는 힘을 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F와 F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뉴턴 운동 법칙에서 뉴턴 운동 제2법칙을 활용해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힘을 받은 시간을 델타 t라고 하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뉴턴 운동 제2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F는 ma라는 식이죠. F는 ma에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걸린 시간 델타 t로 나눠주면 가속도가 됩니다. 따라서 A, B 각각의 속도 변화량을 질량에 곱해주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MA 델타 T분의 VA 프라임 마이너스 VA. 이게 나중 속도고 이게 처음 속도가 되겠죠. 이때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A가 받은 힘이 반대 방향, 즉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반대 방향으로 F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향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B가 받은 힘 F는 MB에다가 VB 프라임 마이너스 VB를 델타 T로 나눠준 가속도를 곱해주면 이 두 값이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델타 T를 서로 지워주고 같은 충돌 시간을 가짐으로 델타 T는 상쇄됩니다. 그리고 위의 식을 정리해주면 MAVA 더하기 MBVB는 MAVA 프라임 더하기 MBVB 프라임이 됩니다. 이때 MAVA 더하기 MBVB는 충돌 전 물체의 운동량의 합입니다.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 오른쪽은 MAVA 프라임 더하기 MBVB 프라임. 충돌 후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을 더하면 충돌 전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위와 같이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운동량의 총합이 0이어서 변화량의 총합이 0이어서 즉 변화량을 다 더하면 0이어야 그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델타 PA 더하기 델타 PB가 0이다 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실험 파트는 넘어가서 뒤에 예시를 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스케이팅 경기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스케이트 선수가 계주 경기에서 앞에 선수를 밀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나중의 속도, 각각의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선수 AB의 질량이 각각 60kg, 50kg이고 밀기 전 속도는 4m/s, 2m/s였다고 합시다. 이때 A가 B를 밀면 B는 나중 속도가 5m/s가 되고 A의 속도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A의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운동량을 각각 구해보면 처음에는 오른쪽 방향을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잡는다면 A의 운동량은 질량 M의 즉 P는 MV로 구할 수 있겠죠. 질량 M의 속도 4m/s를 구해서 60kg 곱하기 4m/s. B는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를 곱해서 50kg 곱하기 2m/s. 충돌 후의 운동량은 A의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VA라고 놓겠습니다. VA는 부호가 나중에 플러스로 나오면 오른쪽으로 운동, 마이너스로 나오면 왼쪽으로 운동이기 때문에 굳이 부호를 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VA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때 60kg 곱하기 모르는 속도 VA에다가 50kg 곱하기 B의 나중 속도 5m/s를 곱해서 더해주면 이것이 충돌 후 물체의 운동량의 합입니다. 위에서 구한 값이랑 아래에서 식을 세운 것이랑 같아야 하므로 즉 운동량 보존되어야 하므로 이것을 계산해보면
VA는 1.5m/s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렇게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것 먼저 표기해 보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한 개의 물체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두 물체가 충돌 후 함께 붙어서 운동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한 개의 물체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경우를 앞에 그림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멈춰서 손바닥을 맞대고 있는 상황, 즉 한 물체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때 둘 다 정지해 있으므로 처음 운동량은 PA도 0, PB도 0입니다. 그러면 처음 운동량 PA 더하기 PB는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A의 속도를 VA, B의 속도를 VB라고 할 때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A의 운동량, 즉 A의 나중 운동량 PA'은 마이너스 MA VA가 됩니다. 그리고 B의 나중 운동량 PB'은 MB VB가 됩니다. 이것을 더했을 때 PA 더하기 PB 0과 같아야 하므로 MA VA에 마이너스 붙죠. 더하기 MB VB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MA VA는 MB VB가 되죠. 이 식이 뜻하는 바는 두 사람이 서로 손바닥을 맞대고 정지해 있었다가 서로 밀면 질량이 큰 사람이 더 작은 속도로 밀려난다. 즉 속도 변화량이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운동량 보존 법칙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모두 성립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충돌의 구분, 이 자료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돌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탄성 충돌과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습니다.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모두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여기에 적어 보겠습니다. 운동량이 모두 보존됩니다. 그런데 탄성 충돌은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존되고 비탄성 충돌은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뒷단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배울 건데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탄성 충돌을 하면 두 물체는 충돌 과정에서 속도가 교환됩니다. 즉, 그림에서 V1과 V2로 서로 마주보면서 오는 물체가 있으면 질량이 같을 때 충돌 후에는 처음에 V1이었던 초록색 공이 V2로 운동을 하고 처음에 V2였던 보라색 공이 V1으로 운동하는, 즉 속도가 교환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충돌에서는 충돌 전후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데
이러한 운동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말은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줄어든 운동 에너지, 손실된 운동 에너지는 소리나 열과 같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림과 같이 충돌 후 두 물체가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 특수한 경우를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충돌 후 두 물체가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 충돌. 예를 들면 볼링공이 굴러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고무차륵을 볼링공에 찰싹하고 충돌시켰다면 그 볼링공과 고무차륵이 이렇게 같이 붙어서 운동하는 경우가 상상이 되나요? 그런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충돌이 있는데 이러한 충돌에서 핵심은 모두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운동량 보존과 운동량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운동량의 변화량과 관련이 있는 충격량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